예, 2025년에 수술에서 금융공학 스터디를 위한 조직을 위한 어떤 디스커션의 어떤 레코드이고요. 기본적인 이제 취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연희수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듭니다. 즉, 연희수 얘기를 못 따라오신 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거 하려면 처음부터 그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희수 얘기들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 전제로 삼겠습니다. 물론 연희수 얘기들을 뒤에서 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건 괜찮지만 어떤 그 선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말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금융공학 스터디가 나왔는데 랜덤 베리어블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연희수 2기가 지금 진행이 될 때, 이제 확률 편미방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가 진행이 된 가운데,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된 가운데, 이기가 종료가 되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얘기들을 한다라는 게 지금 기본 대전제입니다. 들으셨죠? 물론 연희수 2기 얘기들을 복습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층위가 기본에 있다는 거고요.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냐면, 일단 어떤 공부냐 연구냐의 성격이라는 거는 구분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요 책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최병선 박사님이 이거 레코드를 보신다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리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뭐를 이제 목적으로 하겠냐면 챕터 7을 이해하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층위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챕터 7을 이 책에서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계산을 이해해야 됩니다. 직관 말고요. 그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희수 이기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지금 이 스터디의 기본적인 목적은 연구로 가든 어떤 이제 공부로 가든 그거는 다 그 다음 얘기고 그게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터디가 조직이 되어지면 이것들은 저 책의 챕터 7의 수학적인 계산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저 책의 챕터 7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기초적인 지식, 이게 연희수 이기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지금 스터디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공학의 스터디는 지금 수주에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거라는 뜻인데 올해 지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 책의 챕터 7의 계산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터디를 한다. 이 뜻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이게 왜 제가 저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저 책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게 가령 이제 어떤 금융공학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석사 과정 정도에서 하는 거랑 좀 여러 결에서 구분되어져요. 제가 이제 그 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공학 하면 저희가 이름 들어본 것 중에 뭐 이또 어떤 이제 그 블랙숄즈 이퀘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게 돼요.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거가 문제냐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들을 단순히 공부 목적도 있지만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데 네, 뭐 분명히 뭔가 언급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이제 언어들을 배우게 되면요 저 지금 이제 연희수 이기를 포함해 가지고 확률 편미방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언어가 남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층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저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언어로서 포뮬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층위를 이해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가 남게 되는 게 문제예요. 언어만 알면 뭐 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언어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써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되게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정규분포의 노말 덴시티의 경우는 형태를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아는 게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결에서 기본적으로 밀고자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결국 떨어뜨릴 거냐면 실수축 위에서의 적분으로서 확률 측도 및 확률 밀도 함수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결국 이 언어에서 차포 다 떼고 시부렁시부렁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리얼 라인 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토대로 해서 확률 척도를 기술하는 걸로 다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의 보편적인 도구로서 제일 좋은 게 복수 해석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변수 미적분학만 알게 되면 어떤 걸 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x분의 예를 들어서 sin 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라. 이런 것들이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코사인 x 적분하라. 그러면 왜 못하냐면 일단 이게 임프로파 인테그랄이고요. 초월 적분이고. 아까 이제 그 임프로파 인테그랄이고 그리고 안티데리베티브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근데 이런 계산들을 실제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요. 왜냐면 계산을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약간 이런 얘기죠.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 뜻은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하지만 계산을 하는 어떤 도구의 층위를 넓혀준다는 점은 중요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돌리냐면 예를 들어 물론 x분의 sin x에서 sin x가 그 어떤 우함수인 거를 이용해 가지고 기함수인 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잘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지는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x분의 sin x를 모르면 x를 복수수로 여겨요. 그래서 g로 바꾼 다음에 복수 g로 바꾼 다음에 g분의 sin g를 복소 평면에서 일부를 따라 가지고 적분하는 걸로 바꾸면 실제로 복수 해석학을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미분만 가지고 계산을 한 법을 알아요. 유수 정리 혹은 레지두 정리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 방식이 테일러 급수를 가지고 혹은 죄송해요. 그 푸리에 급수나 푸리에 변환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랑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책을 좋아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그 통상적으로 금융공학에서 SD에서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는 것들을 만약에 상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걸 계산으로 헤비하게 하려는 생각하면 푸리에 변환을 쓴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사실 그 푸리에 변환을 계산해서 좀 더 헤비하게 들어가는 선에서는 복수 해석학이랑 연결을 지어야 비로소 이 일변수 상황에서의 그 적분을 계산하는 거를 시도를 다 해봤고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 거 다 했는데 안 된다랑 그냥 좀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런 티어리가 있어요. 이거랑 실제로 내 걸 할 수 있게 된 거랑은 다른 층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챕터 7을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자면 찍먹으로는 못 할 겁니다. 연희수 이긴 따라오셔야 오시는 게 기본 대전제는 맞고요. 그 예를 들어 라돈 니코dim 정리 이런 거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 연희수에서는 다 얘기가 된 거여서 다 오케이고요. 그러니까 복습이 되는 선이라는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그 어떤 완전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노트들을 만들어 드릴 거냐면 이거 지금 예를 들어 따라가 보시면 제가 그냥 좀 순차적으로 볼게요. 뭐 라돈 니코dim 데리버티브 그 연희수에서 다룬 얘기죠.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연희수 지금 후반부에 하는 얘기로 그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슬랙에다가 연희수 그 연희수 탭에다 올려놓은 거에 걸산오브 티어럼 제가 올려놨거든요. 노트 한 세 번째인가에 있어요. 이거 이제 연희수 이기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걸산오브 티어럼에서 알 수 있듯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가 불안한 시험표입니다. 이거 연희수에서 곧 다룰 겁니다. 한 달 안에 바라건대 한 달 안에 제 문제는 바르고 끝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음, 블랙쇼즈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적분 계산을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디악 델타 메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만 그 풀이의 급수를 돌리는 과정에서 복수 해석을 쓰는데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만요. 그 여기서 이 계산들을 할 때 그 계산의 결이 지금 보시면 물론 풀이의 변환을 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복수 해석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풀이의 트랜스폼을 쓰지만 어 그리고 입도 정리. 이제 지금 연희수에서 갓 하고 있는 얘기고요. 입도 정리가 이제 뭐냐. 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입도 정리 얘기 나왔고, 걸산오프 티어럼 얘기 나왔고, 나도 니코dim 데리버티브 얘기 있고,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실제 그 하는 방식이 전부 다 복수 해석학의 레지드 정리, 유수 정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산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랑 달라요. 그 풀이의 변환을 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풀이의 변환의 어떤 그 근본이 복수 해석학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입도 정리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언어일 뿐 실제로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이 레벨의 계산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거 계속 얘기 나오고 그래서 지금 슬랙에 제가 연희수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이것들 다 제가 따로 노트로 만들어놨다는 거 보게 되실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걸산업 티어만 계속 언급이 되네요. 근데 이제 그 계산 방식에서 그 이제 복수 해석학을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게 기본적인 층이고요. 그리고 파인만 캡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희 스텝에다가 올려놓은 거. 그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저게 어떤 게 좀 포인트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냐면 통상적으로 금융공학을 배울 때 배우는 SPD 얘기에서 그 일반적인 계산에다가 복수 해석적인 색깔들을 풀이의 변환을 취해줄 때 더 섞는 것이다.
이거를 섞는 거는 계산해서 밀 것들을 최대한 다 민다. 이 결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그래서 칭의가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래서 이 공부에서 오히려 바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하면 뭔가 직관을 주는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직관을 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 개인의 생각에 그거 그냥 다 사기꾼들이 그냥 말장난하는 걸로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입장이고 계산을 실제로 해가지고 막히는 방식으로 이 스터디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연이수 이기 노트들도 드릴 거고 계산이 먼저 진행이 되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해서 계산한 다음에 막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와서 같이 그 계산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챕터 7의 계산을 일단은 어떤 정말로 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녹여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만나가지고 계산들 같이 하는 거에서 그 최선의 계산들을 녹여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챕터 7로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저 앞에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참석자들의 니즈에 의존해가지고 앞에 있는 복수해석학적인 것들은 공부하시는 것도 권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어차피 그 선에서 연희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계산도 다시 어차피 보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라인 바이 라인의 계산이에요. 그거가 의미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전달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에서 스터디가 진행이 되길 원하고 그 기대하는 거는 알아서 두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서 어떤 직관이든 그 계산 자체의 어떤 애매한 것들을 뚫는 거든 그 부분만큼은 제가 개입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공부랑 연구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려는 거예요. 하려는 얘기는 따로 있어요. 근데 공부의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그 금융 가지고 말장난하고 이거 하나도 원하잖아요. 이 선은 돼야 돼요. 이 선이 아니면 제가 수술해서 서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래서 일단은 저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서는 노트를 그러니까 계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막힐 때 그 막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슬랙에다가 자연스러운 이제 피드백들이 주어지면 어떤 그 매주간에 그게 나올 테니까요. 그 무리하는 걸 원하는 정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봐서 개입을 해서 대화를 다시 나누고 확률 편미방에 대한 계산이 되었든 복수해석적인 계산이 되었든 풀이의 변환에 대한 계산이 되었든 그 계산의 디테일들에 대해서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해소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연구랑 공부 얘기들을 좀 하려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그래서 얘가 일단 최소한의 그 공부에 대한 건데 그 약간 지금 이 스터디에서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만들면 그 끝까지 하실 분들의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이죠. 도중에 사라질 분들한테 그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터디에 모티베이션이 있는 분이 저도 이유상 선생님이랑 이도국 선생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어떤 보상의 설계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유 선생님은 지금 맥락이 있어요. 그 저한테 이 스터디를 지금 만들려고 했을 때 뭔가 계산하고자 하는 SPD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물론 그게 전부라는 맥락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모티베이션 주는 파트가 있어. 오히려 저것들을 하는 가운데 그 얘기들은 하면 되는 라인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건 어떻게 유도를 하고 싶냐. 제가 근데 그 보상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산을 가지고 논문을 쓰실 생각으로 작업을 하실 거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 본인 논문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론들이 일단 특정 시점에 들어오게 될 텐데 일단 저는 그 챕터 7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은 가운데 그 계산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직관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계산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논문을 쓰는 선을 실제로 선택을 하려면 저 계산을 할 줄 모르면 그냥 그 도구가 이제 좀 적다. 이렇게 좀 보는 견지이고 그리고 이동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 계산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특정 측면에서 계산을 하면 논문을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유학을 가려고 할 때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걸 쓰고자 하시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게끔 하고 싶고 기본적인 층위가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필요하면 이유상 선생님과 이동 선생님 이것들을 메인으로 리딩하는 형태로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같이 하시는 형태여도 되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의 최선을 가지고 그냥 그 정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참석자들한테도 그런 것들은 열려 있지만 당연하지만 그 이것들은 책임을 지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논문들을 쓰는 작업에 대해서 열려 있으신 경우에 제가 이거를 왜 복수 해석학이랑 엮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충분히 드리고 층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 거기서 이제 자유도를 가지고 이 스터디가 나머지 그 방식이나 그 이제 어떤 페이스나 분량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현 선생님이 이동 선생님이 정하시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는 거는 챕터 7에서 계산들의 디테일들을 이해하는 방향성이어야만 해요. 반드시. 그거가 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됐을 때 제가 왜 이거를 특히나 복수 해석학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논문들을 가지고 이 얘기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이동욱 선생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도록 하는 거는 어떤 게 지금 층이냐면, 실제로 논문을 쓴다가 아니라, 만약에 논문을 쓰고자 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인 얘기 자체가. 그랬을 때 지금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그 좋은 툴을 왜 이 레퍼런스를 따라가지고 복수 해석이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수절 스타디로 설계를 하고자 하는지의 라인이 뭐가 있냐면, 복수 해석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두 가지 다른 라인이 존재해요. 하나는 지금 저 레퍼런스 라인을 따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복수 해석학 쉽네 라고 하는 라인, 저거는 보통 다들 굉장히 착각하는 것으로, 복수 해석학 이거 되게 족밥이네. 되게 쉽네. 계산 만능 도구네. 약간 이런 느낌의 착각을 주도록 하는. 그래서 보통 수학 전공을 하면, 전공 시작되면 집합론, 좀 싫어. 해석학개론, 좀 구리네. 실해석학, 메저 디어리, 복수 해석학, 어떤 우르사짤. 이게 수학을 하나도 모를 때 하는 착각이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복수 해석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주를 지금 만들어놓은 게 리만의 복수 해석이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이 레퍼런스에서 얘기하는 선이 복수 해석이 복수 해석이 아니에요.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얘기해요.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컴플렉스 펑션 디어리거든요. 그게 복수 해석학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리만이 사용한 계산의 찌끄러기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많은 걸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복수 해석의 코어는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이제 어거스틴 코시가 만든 여러 중요한 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논문을 쓰고자 하실 때 여기서 지금 그러면 적어도 뭐를 보게 되냐면, 풀이의 변환을 복수 해석학의 사이드에서 실제로 SPD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들을 이해하는 게 챕터 7의 라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약간 theoretical background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하시면, 수줄에서 리만의 복수 해석학에 준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거 비틀어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세팅을 조금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의 세팅이 조금이라는 거는 그 선의 이해를 가지고 조금이라는 센스이지, 실제로 그게 트리비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죠. 근데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이 가장 단순한 상황에서의 SPD를 다루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가 된 다음에 이 복수 해석이랑 풀이의 변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방식에서, 만약에 거기서 내 선택으로 만약에 theoretical background 쪽으로 실제로 커리어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선이 되었든,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내 이해랑 공부를 위한 선에서 논문 작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수준의 기본적인 공부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저랑 의사소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고, 그게 유의미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올해 최근 상반기에 리만의 복수에서 이기를 만드는 거랑도 연관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동호 선생님은 대수학의 아름다움에 들어와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충 굴러가는지 알잖아요. 방식 자체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적은 가운데 그 정도로 느끼는 게 있었다면, 복수 해석학은 이거 보면 완전히 다른 좀 충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즉 자체가 수학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으로 맞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연구로 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층.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리만의 복수 해석이라는 랭귀지를 가지고 이 어떤 챕터 7에 준하는 계산 작업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언어를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학부생 입장에서 논문을 쓰게끔 하고, 그 논문을 써오는 방식을 보상을 가지고 유학이 됐든 뭐든 됐든 그런 것들 노리게 하는 것들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설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는 해줄 생각이 없냐면, 챕터 7을 그러니까 저 산업다 다 일일이 라인반을 사면 이거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선은 그런 의미에서 복수해석이랑 연결 짓는 거에서 삭제라고 헤매는 선에 대한 공부가 자체적으로 굴러가기를 원해요. 그게 한 가지 층의 당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그래 이 선은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정보기하랑은 별개의 당위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제가 정보기하랑 두 가지를 연결하려고 하는 층위가 있어요. 제가 레퍼런스를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티어리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라인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가령 이제 이유상 선생님처럼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덧없는가에 대한 무수한 얘기들도 사실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라인에 대한 것들도 사실 제가 배워야 되는, 아직 레코드 보면서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파이낸셜 매스매틱스를 생각을 할 때 이제 배우면, 기본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 마켓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요놈이 문제여서, 요놈이 문제여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뉴트럴 매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버릴 거고, 이런 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걸산어프 티어럼을 써가지고 이제 매저를 새롭게 만들면 무조건 득을 보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이서에서 이제 갓 얘기 한창 시작한 이제 마틴게라는 얘기 이제 지금 나누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브라니안 모션을 체인지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티어리틱하게 만드는 그 라인에서 SPD에서 이토 포뮬러를 가지고 만드는 라인들이 지금 이 연이서 이게 갓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 때 여기서 뭐에 대한 디펜던시가 들어가냐면 전략에 대한 디펜던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스트래러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그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옵션 아시안 옵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등장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첩보 다 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 파이라고 여기서 지금 호칭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자유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서 통계학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강학습의 맥락에서 벨만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혹은 자코비 벨만 그 이제 그 자코비 해밀턴 벨만 이퀘이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이 지금 파일을 어떻게 그 안에 설정할 것이냐. 가장 이상적일 때는 이러하지만 실제로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피어리티컬하게 이게 다 이렇게 일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안 그럴 거고, 이제 그 가운데 여러 이제 계산들의 라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라인인데, 그 안에서 당연히 블록체인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는 라인이고, 그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통상적으로 이거 지금 그냥 통상적인 그냥 확률론 레퍼런스를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떤 뭐 유틸리티 펑션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컨트롤할 때 컨트롤 티어리를 쓴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계산들을 보시면 그 통상적인 레퍼런스 얘기하는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 나오고, 그리고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갑자기 거친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오히려 계산 레벨에서 오히려 하시다가 직관이 안 서는 거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왜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냐 이런 게 되게 애매한 라인인 점이 커요. 기본적으로. 그 하나는 그 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챕터 7이 수화 소궁이 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제 야심이 조금 섞이는 건데,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하는 수학이 좀 그쪽 공부여가지고 그 그 어떤 그 타임 시리즈에 대한 공부도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레퍼런스를 한번 예전에 이동욱 선생님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아시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연희수 2기에서의 확률론에 대한 랭귀지가 이제 잡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공부. 이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레퍼런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술래기 요청하시면 아마 저든 아니 이동욱 선생님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에 대한 것들도 어떤 거에서 똑같은 라인이냐면, 계산들은 오히려 수긍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오히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오토 리그레시브, 어떤 무빙 에버리지 이런 것들 뭐 계산 그냥 보고, 그냥 어떤 복소 디스크 위에서의 어떤 레셔널 펑션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계수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냥 그런 얘기고, 실제로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이드도 있겠지만, 고전적인 어떤 모델 설정이라는 층에서 중요한 면이 있겠지만, 어쩌라는 것이냐. 그리고 적어도 이게 어떤 논문을 쓰는 층에서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냐면, 제가 이 층위를 정보기하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수에서 정보기하를 다루는 가운데. 그래서 이 층위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들을 정보기하로 줘서, 그래서 이게 이동선생님께서 레퍼런스를 올려놨던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아, 찾았다. 이게 어떤 거를 올려놓으신 게 있냐면, 그래서 저 지금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 파일을 결정하는 문제를 EM 알고리즘을 쓰든 뭐를 쓰든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릭한 입장, 그런 의미에서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컨트롤 티어에 쓰이는 어떤 통상적인 것들을 정보기하의 라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스터디에 지금 엣지를 넣는 포인트가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넣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금융공학을 스터디하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넣으려고 하냐면, 정확하게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쓰면 케일러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래서 이게 복소수 위에서의 정보기하예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제가 티어리티컬하게 앞으로 이제 후세대들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이 단순히 저기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그 EM 알고리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소수 위에서 하는 작업이어야지 말이 된다는 거가, 우리가 타임 시리즈 쪽 공부를 하다 보면 보게 되는 면들이 있어요. 이쪽이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제 개인 의견에는. 그래서 그 라인을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가지고 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터디에서 좀 엣지를 넣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스터디를 초동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은 연희수 2기를 토대로 해서 SPD 계산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계산들을 보는 거, 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계산이 도는구나, 그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선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제가 연구로 연결하는 것에 제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복수 해석이랑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복수 해석이 연결이 되는 하나는 티어리티컬하게 복수 해석에서 더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뭔가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니까 오버 C에서 해야 되니까 오버 C에서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라인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연구로 가게 하던가, 이 양쪽 다 득을 취할 수 있는 라인으로 봐요. 쿨의 시리즈랑 교류도 다 있는 라인이고, 그쪽으로 하면 실제로 저랑도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라인인 것도 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관심이 가 있는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터디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일단은 그 계산하다 보면 그게 사실 몇 개 없거든요. 이터 포뮬라 써가지고 벌선을 디어럼 쓰고, 제가 연희수회 때 다 설명을 해놓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속 그냥 반복하면 아 뭔지 알겠다. 그리고 내지도 정리 쓰는 거 이제 한 다음에, 아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실제로 한다는 거구나, 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희수 2기에서 설명한 라인에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가장 초등적인 직관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저 포트폴리오 티어를 포함해서 적용을 하는 가운데 저에서 좀 엣지를 넣는 것들은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엣지를 넣는 부분들만큼 유 리절트로 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계산을 가지고 프로그레스 얻어서 논문들이 특허들을 쓸 게 있으시면 그것들은 본인들의 보상으로 가져가시되 제 거 아닙니다. 본인들의 보상으로 가져가시되 만약에 복수해석으로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연구들을 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는 가운데 하는 길도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는 본인들의 자유고. 근데 이 자유에 있어가지고 대전제는 챕터 7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이거를 해야지만 제가 이거가 용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연희수 이기가 지금 굴러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큰 그림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챕터 7을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그 중간에 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공유해드린 레퍼런스들을 이해하는 방향이고 어떤 그런 거라면 기간이든 방향이든 이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알 바 아니다. 얘기들은 다 드렸고요. 제가 갖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스터디가 맞췄을 때 그 적어도 이유상 선생님이랑 이동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보상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밀어야 되는 게 그 보통은 제가 이런 스터디들 열 때 직관 같은 거를 얘기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 맥락에서는 그 보상을 생각하면 계산이 더 중요해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먼저 직관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계산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게 선 다음에 직관을 가지고 그 직관으로 기판 수학으로 미는 거에서는 오히려 보상은 그건 될 것 같은데 먼저 직관 세워놓고 그거는 제 생각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길 원하냐면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터디에.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계산하는데 막히는 거죠.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팩트 처리하는 거 말고 진짜로 부수고 가려고 했을 때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노트가 정리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가지고 부서주고 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금융공학 쪽으로 스터디가 생기면 사실 이런 스터디가 수술이 아니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공학 자체는 이제 학부나 석사에서 기본적으로 열리는 랭귀지가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연희수 이기를 토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기초 언어 작업하다 끝나기 십상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정말 계산 헤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못 들어가고 이도저도 아닌 성격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그 어떤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냐면 네가 알아서 다 계산 부셔 이게 아니라 하다가 막히면 부서드릴 테니. 그렇게 해서 챕터 7의 계산들을 부수시는 가운데 그 다음에 직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리고 하나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이쪽에서 해가서 섞이는 쪽에서 그것들은 수준의 스터디들을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그 하시면 된다가 제가 일단 드리는 제안이고요. 그 방식으로 하면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면 사실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이 중간 과정에서 적어도 1, 2년 정도 하는 가운데 논문들을 쓰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넉넉히 가능해요. 넉넉히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언어 작업이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딥러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호환시키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딥러닝이 됐든 수치해석이 됐든 이런 것들 그냥 그 접목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개인 생각에 오히려 그거보다 이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연역적으로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거에서 제대로 알아가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게그 당장 이제 보상에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서도 훨씬 나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먹히면 금융과 1기, 2기, 3기 그런 방식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 제안이고요.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질문이나 감상이나 그런 거 포함해서 충분히 디스커션 해드릴 포인트들을 디스커션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리만의 복수해석 2기 언제 열리나요? 지금 기대수 1, 2, 3기 갈구는 게 끝나면 열 겁니다. 지금 이제 아, 네. 한참 갈구기 알겠습니다. 시작한 상태인데 아직 좀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배경 지식이 그 랜덤 베리어블이나 이런 기초적인 뭐 랜덤 프로세스나 이런 건 알지만 측도론이나 이런 파트는 제가 따로 봐야 하는데 그럼 제가 따로 그냥 챙겨서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합니다. 연이수 2기 따라가실 수 있으면 돼요. 음,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유상 선생님이랑 이동호 선생님이 그렇게 언어를 맞춰놨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일단 그 두 분을 기준으로 리딩을 할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분께는 이런 게 아무래도 보렐 메저러블 펑션이 뭐냐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말로 씨부리는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는 하기 싫냐면 금융공학 스터디 할 때 누군가가 나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가르쳐줘. 이거를 다 모르려면 이 레코드 보고 오세요. 적어도 보고는 와라. 이렇게는 돌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아, 와서 해소를 필요할 때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하나씩 다 설명해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레코드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일단 그 스터디 시작을 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좀 어떤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얕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에셋 프라이싱 쪽을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코노믹스 내지는 파이낸스 PhD로
미국 박사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세 프라이싱에서 요즘 좀 유행이라고 할 만한 게 제가 보기에는 좀 theoretical 하기보다는 empirical한 쪽에서 특히 머신러닝 이용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 걸도 보고 있는데 근데 특히 이런 거에서는 좀 종종 되게 어떤 디테일들을 뭉개고 어떤 예측력만을 본다던가 하는 좀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한 좀 디테일들을 보는 맥락에서 저는 뭐 경제학 내지는 수학 같은 걸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맥락이 있고 특히 수질에서는 좀 수학적인 방법론 등을 해서 좀 왜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얻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학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스터디를 통해서 좀 그런 걸 얻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있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제 생각에 이동호 선생님도 그쪽인데, 제가 보는 판단하는 결에서는 수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떠나서 그 어떤 모티베이션을 명확하게 하는 거 이전에 그 제가 수학을 계속하는 거는 그냥 재밌어서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행에 반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유행들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어떤 공부의 층위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것들을 제대로 건드리는 쪽이 가장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들은 그 자체에 대한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의 즐거움에서 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수학자들 중에서 그 어떤 외적인 이유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확률론이나 통계학이나 그렇게 했다가 해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보상을 외적인 것들을 거슬러서 어떤 기하학계통의 연구자가 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보니까 그리고 문제들의 설정도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좀만 이제 하다 보면 진짜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동수 좀 그쪽인 것 같거든요. 느끼시는 게. 그래가지고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시다 보면 좀 공감이 좀 가는 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티어리컬하게 좀 깊게 공부한다 이런 결심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내가 재밌는 거 한다 그냥 이쪽인데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재미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 재미를 못 건드리는 거 하다 보면 너무 그냥 재미없는 그거여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 만족이랑 상관이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제 보상 기대가 모호하다고 하셨고 저도 좀 설명해야 될 의무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논문이 나온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지금 논문 주제를 생각할 어떤 백그라운드는 없어요. 당장 이번 복소 해석 관련해서는. 근데 만약 나온다면 이게 사실 커리어 유관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파이낸스 쪽이니까. 근데 아니라면 사실은 속으로는 유학도 가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능력과 기회가 되고 적성이 정말로 맞는다, 연구 적성이 맞는다 싶으면은 가보고 싶은데 제가 좀 약간 석사를 너무 실증 데이터 돌리기만 해서 그런지 그냥 데이터 분석만 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연구는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수학 공부하는 건 재밌어서 좀 저 자신을 알아가 보기 위해서 조금 수학 관련해서 공부를 깊이 하고 논문까지 써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한다면, 어, 유학의 꿈도 가지고 있다. 아직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막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막, 예, 뭐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어떤 막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좀 하다 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타당한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 많을 텐데 몇 가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지금 가령 이유상 선생님이나 이동호 선생님과 같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저도 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는 말들은 공수표를 날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논문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안 되면 말고라고 하면 그게 제 책임으로 오는 구조
잖아요. 레코드로 다 찍어 남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한두 명의 커뮤니티도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공부들을 하고 보상들을 설계해 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케이인데,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터디의 맥락에서는 챕터 7을 계산으로 이해해 오면 할 수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겠고요. 그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보통 이게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이제 무슨 뭐 천재인 것 마냥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어떤 뇌 방식대로 다 이해해 이거라기보다 매주 스터디를 본인 삶들을 영위하시는 가운데 그 유의미한 시간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분쇄를 하시면서 피드백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방식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제 지금 정의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1년 동안 소식이 없다 갑자기 1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다 했어요. 그다음 뭐야? 이렇게. 이거는 아니란 얘기고 그 정서가.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게 매주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챕터 7을 이해하는데 한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계산을 단순히 따라간다. 이 층위가 일단 제 1차적인 층인데 저 계산들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쓰겠다. 이 층입니다. 기본 층위 자체는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요구를 하겠고 그리고 어, 이 유학이랑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그 일단은 논문이 있으면 무조건 득이 되죠. 유학 그 어떤 그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득이 되는 건 정확한데 제가 그 선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몇 가지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이 수줄 커뮤니티를 제가 기본적으로 할 때 제가 특히나 학생들을 대할 때 이 학생이라는 거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석사나 박사 학생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대하면 제가 이 커뮤니티를 제가 건강하게 운영한다는 거에 저에 있어서 정의는 학생한테 크레딧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학생한테는 크레딧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수준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학생이 아닐 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는 것들은 박사랑 해요. 이 재정호 박사님이랑 하는 이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 크레딧 양쪽이 명확하는 의미에서는 제가 제 이름을 실을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제 선생으로서 최선을 주되 그냥 단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나온 웍에 대해서 제 이름을 실을 넣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제일 건강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 어떤 그 취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기본적으로 드릴 건데 제 웍으로서 드리겠다는 뜻은 아닌 거를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웍이 된다고 해도 제 이름을 실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웍이 되도록 저와 같이 애를 써드리겠지만 알아들으셨죠? 여기 선생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학생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디스커션이 되다가 그런 어떤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는 저랑 대화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실제로 얘기가 돼야 되는 면이 생기게 될 것이고, 동의하시죠? 만약에 논문들을 쓰는 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논문 토픽, 그리고 어떤 것들은 컨피덴셜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컨트롤 해드릴게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편집을 포함해가지고 이 참석자들 중에서 불특정 누군가에서 어떤 뺏길 거에 대한 크레딧을 뺏기는 거에 대한 그런 모든 우려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컨트롤 다 해드리겠고 그리고 못 뺏어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대화들 하실 때 이 편집을 포함해 그런 것들은 걱정 마시고 편한 만큼 대화를 하시면 되고, 근데 그 맥락에 따라서 대화들 보다 어떤 것들 제가 이거는 대화를 좀 안, 그 레코드 없이 얘기들을 이 맥락에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레코드가 남아있는 것들도 제가 필요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 뺏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기본적인 어떤 결이 내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 자기 것들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뺏을 이유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오히려 하겠다는 사람 모두한테 최선을 어떤 생각하는 게 제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그것들에 이제 책임을 명확하게 져라. 이 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전 선생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원하는 보상이 되게 하겠지만 어떤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뺏기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제가 원천적으로 대부분 차단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예, 이번 주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이제 하버드에서 나온 기사로 그 지금 올해 인문계 박사 입학자 전원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퍼를 주고 뺏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NIH 그러니까 국립보건은 지금 이제 그 펀딩을 다 지금 줄이면서 한 85%가 감량하고 지금 보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전쟁이 나지 않으면 다행인가 싶은 상황이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들을 대할 때 갖고 있는 정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들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이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스펙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죠? 스펙들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되겠지라는 어떤 생각들이 그래도 어떤 스펙트럼이 기본적으로 있으실 텐데 지금 사회가 굴러가는 꼬락서니가 너무 개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어떤 스터디가 굴러가는 거를 보고 논문들이 되는 선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어떤 잘하시면 어떤 저한테 취하실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현재는 이우상 선생님과 이도우 선생님만 주장하는 건데 다른 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책임을 질 생각으로 지금 이 스터디를 만드는 분들은 이 맥락에서 두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맥락에서 대해야 되는 거는 좋지만 어차피 이 맥락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스터디를 홀딩하고 그리고 디스커션이 되면서 의미 있게 배우는 선에서 제 책임이 들어갑니다. 이거 명확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지금 제 포지션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시면 레코드로 남는 거니까 포트폴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에세이를 쓰려고 할 때 이거 다 레코드로 남으니까 다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거 에세이였을 때 이거 링크 이거 CV에다 첨부하고 싶다. 재생 목록 할 수 있는 거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 이번에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걸 정말 잘하시면 제 추천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보이니까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기회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도 제가 백업 플랜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 입장에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얼굴을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소수자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어떤 소위 말해서 대부분은 간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 사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백업 플랜으로는 그런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 인간인데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제가 있는데 와서 공부를 하시라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어그러질 때 저랑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기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들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어쨌거나 옵션에 있다고는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텍사스 조립대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R2 연구 중심 대학인데 2년 후에 R1 연구 중심 대학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무지하게 커지는 상황이라 가지고 올해부터 수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가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수술과 무관하게 전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률론이랑 기하를 이제 하는 수학자니까 어떤 저한테 계속 와야 되는 인력들이 되게 많아요. 박사관 인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을 어드바이스 해야 되는 인력들이 많은데 수준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오겠다고 할 때 제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을 제 인력으로 쓰겠다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제 이름을 실을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본 저한테 다 와서 서비스의 성격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왕 서비스를 할 때 잘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게 당연히 제 입장에서 수지가 맞는 장사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 자체로서. 그래서 수준에서 잘하는 분들이 만약에 저랑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 옵션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다 때려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랑 관계를 어그로 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 다 잃으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오히려 머리 굴리시게끔 얘기를 일부러 해놓습니다. 말 성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 원하는 것들 다 얻으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 하겠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 1기가 조직이 됐을 때 저는 여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 모든 것들 다 얻으시길 원해요. 그런 방식으로 2기, 3기, N기들이 진행이 될 때, 이 선배를 봐라.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 인간이 나 이용한 거다. 이거가 될 수는 없는 로직 자체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해먹기를 원해요. 제가 그리는 구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이 어떤 논문이 나오는 선이나 결과가 나오는 공부 자체 보상 자체도 그럴 거냐. 거기서 만약에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학교가 잘 돼가지고 뭐 유학 가신다고 박수 쳐드릴 일이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대화해보니까 좀 성격 좀 싸가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얘기해보니까 얻을 것도 좀 있더라. 그래서 계속 같이 공부해봅시다. 이것도 열려있는 길일 수도 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지금 이미 얘기하신 분들 포함해서 오늘 어쨌든 이게 이게 어떤 방향성에 대한 대화여가지고 자 오늘 얘기가 픽스가 되면 저는 뭐만 해드릴 거냐면 두 분한테는 공통 줌 링크를 그러니까 계정을 드릴 겁니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술 줌 계정을 드릴 거고 어떤 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안 됩니다. 일주일에 맥스 한 번. 근데 격주는 안 됩니다. 매주 한 번. 그리고 부담이 안 되는 형태. 그리고 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방식들은 참석자들이 설득이 되는 방식이면 그 중간 과정들은 터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어떤 챕터 7이랑 관련된 계산 관련해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디스커션이 진행이 되다가 거기서 좀 여러 결에서 대화가 좀 더 필요할 때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이기를 원합니다. 말 알아들으셨죠? 제 입장에서 구조가 어떤 개입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선인 걸 원한다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령 이동생 입장에서는 제가 좀 그래 권하고 싶은 거는 리만의 복수해서 이기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어떤 저 공부들 좀 하신 가운데 어떤 복수 해석적인 거 괜찮은 것 같으면 이게 너무 다른 복수 해석이거든요. 기본적인 결 자체가. 그래서 저쪽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헤비하고 오히려 선택지가 좀 늘어나는 꼴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장난은 아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히려 염두에 두시면 스케줄을 짜시면 좋겠고요. 그죠? 아니면 레코드 따라가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직접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네,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충분히 오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그 스터디 그 진행을 이제 실제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해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저희가 현재 금융공학 스터디에서 다루는 부분이랑 연희수에서 남은 연희수에서 다룰 부분이랑 좀 겹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앞으로 그 연희수에서 좀 어떤 내용을 다룰지 내지는 또 그래서 약간 연희수의 대략적인 뭐 일정 진도에 대한 그런 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복수 해석이란 분야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해석학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네,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희수 진도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바빴던 게 그 연희수에다가 제가 확률 노트를 4개를 올려놨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연희수 탭을 보시면 요거랑 제가 이번 주에 진짜 그냥 개판으로 씹으려 놓은 게 이 노트에 대한 그 얘기들을 제가 씹으기 시작했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인데, 그리고 이토 포뮬라, 이토 디퍼런셜에 대한 얘기 해야 되고, 그리고 걸산 오프 디어럼, 그리고 레비 캐릭터라이제이션, 이거 브라우니안 모션 언제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되고 계산할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어떤 예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은 그 짧게는 매주 하나씩, 그리고 아마 길게는 한 하나당 한 2개씩 정도가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론, 제가 이게 대학원 확률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연이수 자체 흐름을 보시면 그 자체의 완결성은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 측도론 같은 거 어떤 선에서 필요하다 이런 선만 제가 얘기하지, 그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는 선이 있어서, 그래서 저 연이수 2기의 노트들을 따라오는 선이면 저 계산들을 따라오는 건 다 돼요. 제 개인 의견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저 노트를 그래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있고, 그 해석학 몰라도 돼요. 실해석학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해석학과 해석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연희수 이에서 다룬 그 얘기를 이해할 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지금 따로 분기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그 복수 해석 두 가지 중에서 저 지금 최병선 박사님께서 쓰신 책의 복수 해석은 정말로 공학수학이에요. 이거는 해석하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이랑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계산 레벨에서 보는 선에서는 아마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모티베이션만 문제지. 그냥 모티베이션에 서면 오히려 그 계산을 따라가는 층위에서는 오히려 그냥 하시면 되는 층위가 있고, 그것과 별개로 리만의 복수 해석 역시 그 다 결국 직관적으로 씹으는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이 복수 해석을 가지고 리만이 어떤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층이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좀 여러 가지들을 흔들리는 얘기들을 비로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대수학의 아름다움보다 느끼시기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이 복수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여러 개에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면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층이 있지만, 하지만 최명선 박사님 쓰신 복수 해석학에 대한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의 사이드의 복수 해석학 얘기하는 라인인 것은 맞고요. 근데 거기서 해석하기 필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계산 위주의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리만의 복수 해석 탭에서 제가 올려놓은 숙제들을 보시면 그 숙제를 따라올 수 있으면 리만의 복수 해석 이긴 따라오는 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필요한 건 FTC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수학을 들어보셨으니까 이 필요하다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인지는 그 정사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브 스터디가 사실은 요구되어지는 형태의 의미라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녹이실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면들인데, 근데 사실 시간 있으시면 저는 다 하시려고. 아직 그 복학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면 많이 공부하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예.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하실 얘기 더 있으시면 듣겠고요. 혹시 지금 이제 옵저버로 들어오신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요청하신 거니까 두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들이지 다른 분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말씀드린 증인은 아닙니다. 책임질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좀 웃긴 질문인데, 계산은 전부 손으로 하는 거 기준이죠? 당연하죠. 음, 안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그냥 단순한 층입니다.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손으로 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 부가적으로 그냥 그런 거를
손으로 하는 거랑 병행해서 뭔가 좀 컴퓨터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랑 같이 하는 건 손으로 하는 게 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른 층위에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들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해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전에 사실 이거 다 저희가 손으로 굴릴 줄 알게 되면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거 뭐 일은 하면 되는 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더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효 선생님이랑 이동 선생님 납득하셨나요? 제가 지금 어떤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지금 만들고 싶고 그 기본적으로 만들 때 그 최의 경우에는 두 분에서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네, 저는 저는 그래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 어떤 지금 보상 체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충분히 다 그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들도 본인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딱 그냥 그 정도 선이고 근데 도중에 스터디가 이상하게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보상들의 어떤 그런 자유도는 있는데 어떤 것들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래 저도 논문을 쓰는 선을 원하는 경우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화가 언제 되기로 원하냐면 챕터 7이 어느 정도 아 이제 다 알겠다 라는 느낌을 좀 받는 선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거는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그럼 오늘 레코는 여기서.